복잡한 이중모음 정리. 자, 와이파이, 가로보기, 목록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복잡한 이중모음, 전에 이중모음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실 목록은 21번 에, 22번 왜, 23번 와, 워의, 27번 예, 왜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나무 3권의 4, 5, 8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글자와 소리가 있는데 이게 혼동이 돼서 그런지 이게 모음도 단모음 같은 경우는 좀 잘하는데요. 이중모음이 나오면 좀 어려워하세요. 여기 특히 이런 거는 지금 모양은 이중모음 같이 생겼지만 단모음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의 3건으로 이거를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야, 여, 요, 유 얘는 야, 이어, 이오, 이우 해서 앞에 이자가 먼저 들어가는 모음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이 선행모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가 하여간에 앞에서 나와서 이 두 가지의 그 모음이 소리가 나죠. 하나가 아니에요. 얘는 하나로 돼서 입 모양이 변하지 않지만 얘는 이야, 이어 해서 이 뒤에 얘를 짧게 발음하고 뒤에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입 모양이 변해. 얘가 좀 더 쉬워서 그런지 소망의 나무 1권에서 얘는 나와서 이미 오늘의 여기에는 다루지 않겠고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복잡한 모음이다 하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얘도 오하고 아가 제가 이제 자리가 좁아서 이렇게 표시를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오하고 아가 모여서 오와, 우어, 의 그런데 여기도 오해, 우회 이런데 얘네들만 좀 소리가 달라. 얘네는 야하고 이가 붙은 것 같으죠. 근데 야이, 여이 이렇게 소리를 안 나고 어떻게 해요? 이에 마치 여기 이 선행 모음처럼 이에, 이에 이렇게 소리가 나요. 발음해 볼까요? 이 앞에를 먼저 하고 뒤에를 발음하면 얘는 소리가 나요. 와, 워, 의, 이에, 이에, 왜. 얘는 오에, 우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앞에는 좀 짧게 발음하고 뒤를 좀 더 힘있게 발음하면 이런 소리가 나요. 와, 워, 의, 예, 왜. 얘는 그냥 에, 왜, 거의 구별이 안 나죠. 이런 거는요. 그래도 보면은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꾸 연습을 하시면요. 자, 에. 지난번에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는데요. 여기 3, 4단원의 42페이지에서 45페이지, 5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짜임은 뭐예요? 글자는 모양은 아에다가 이를 더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소리는 어떻게 해요? 에. 입 모양이 변하지 않은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얘도 짜임은 어하고 이를 붙인 것 같이 생겼지만 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전에 제가 입 모양 삼각도를 알려드렸죠. 제일 밑에서 아 입의 앞쪽으로 좀 가서 아, 에, 오에, 우위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에 의해서 얘는 입 모양의 위치는 그렇게 되고요. 밝은 소리가 나요. 왜요? 아가 붙어 있던 소리예요. 얘는 조금 얘보다는 어두운 소리예요. 어가 붙어 있죠. 자, 낱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게, 멍멍, 독이에요, 독. 찌개, 김치찌개 무슨 찌개 할 때는 다 요런 게가 붙어요. 밝은 게예요, 다. 개업, 개학, 개교, 개관, 공개. 한자어 10개에서 나온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를 시작한다는 거. 학교가 시작하는 거. 학교죠. 이거는 학기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방학한 다음에 개학을 합니다. 학교를 엽니다. 개교를 합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개관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공개, 뭐를 다 알려드리는 걸 공개라 그래. 오픈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도 많이들 쓰시는 게 바로 오픈 마인드, 오픈 이런 게 바로 이거예요. 10개 한자어에서 나온 거예요. 내복.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자어죠. 이게 한국어는 한자어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어를 좀 알아두시면 이 국어 공부에,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세요. 내복, 안내예요. 안내. 실내 할 때 이런 거죠. 실내와 이렇게 내 안에다 입는 옷이에요. 한자어죠. 내일, 오늘 말고 내일, tomorrow 이런 거죠. 내일. 우리 내일 만나요. 이럴 때 내일을 밝은 소리에다. 대지, 대지가 뭐예요? 큰 땅. 중국처럼 아주 넓고 큰 땅 이런 거를 대지라고 그래요. 대지가 몇 평이고 뭐 이렇게 집이나 뭐로 살 때 보면은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어쩌고 할 때 이 땅 자체를 말하는 게 대지예요. 그 다음에 대나무. 대나무 있죠? 대나무. 대문. 이런 건 뭐예요? 큰 대자. 이것도 한자여서 큰 문을 말하는 거죠. 작은 문도 있지만 큰 문. 그 다음에 리을자가 들어가는 건 노래가 있어요. 노래, 빨래. 미음이 들어가면 매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개와 요 개를 구별할 때 멍멍 이거는 꽃게. 간장게장, 꽃게장 할 때 이거예요. 찌개 할 때 이거고 가게. 구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고 많은 단어를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얘랑 비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내일 만나. 얘는 뭐야? 손에 매니큐어 칠하고 뭐 이런 거 내일이라고 그래. 내일. 이런 거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예요. 영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치다, 대문할 땐 이렇게 대문은 이런 게 쓰지만 대치다는 이런 걸 써요. 야채를 뜨거운 물에 얼른 이렇게 담궈다 꺼내는 걸 데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 여기 있는데 또 한 번 했네요. 이 순서 여기가 맞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반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레가 나왔죠. 노래할 땐 이런 빨래 이럴 때인데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런 거라든가 레몬이라든가 이럴 때는 레가 이런 레예요. 드레스 이런 거. 영어에서 주로 많이 왔겠네요. 매다 여기를 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이런 매다는 이렇게 목이라든가 신발끈이라든가 바짝 붙여서 매는 거를 매다라고 그래요. 또는 밭을 매다. 여기는 지금 제가 빠뜨렸는데 밭에 김 매는 거 있죠? 그것도 요거예요. 근데 이런 매다는 뭐예요? 끈이 있는 거. 이렇게 가방, 배낭이라든가 뭐 이렇게 늘어진 끈이 있는 건 이런 매다를 써요. 그러니까 매주는 주렁주렁 매다는 거니까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달은 뭐예요? 목에다 이렇게 걸죠? 끈이 있으니까 매달이 아니라 매달 이렇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매주. 이거는 어떤 매주인가요? 이거는 우리 먹는 콩으로 한 쏘이 콩으로 한 거지만 얘는 뭐예요? 매 주말마다. 그쵸?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매주 나는 일요일마다 뭐 교회 가요. 아니면 공원 산책을 해야 할 때 그 매주에 각각의 에브리 뭐 이렇게 에브리라는 소리에 이게 매매 각각 주말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배다는 여기도 배다도 또 이게 좀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단순 모음이지만 단모음이지만 이런 것들이 혼동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다가 실은 것 같아요. 복잡한 모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새끼를 배다 아니면 냄새 같은 게 몸에 배다 액체가 스며들어서 배다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별을 배다 손에 상처가 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갈라진 거 있죠? 이런 거를 배다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매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순서가 또 바뀌었네요. 매미 이런 것도 있고요. 배자는 배움, 뭐 배추, 배 이런 배 어디 있어요? 먹는 배도 있어요. 또 아니면 어떻게 강물 위에 뭐 시냇물에 이렇게 배 뛰어가는 보트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어떤 배가 있어. 이 신체에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할 때 이 배도 있어요. 이 배는 다 이런 배를 써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새다가 있어요. 얘도 구별돼야 되죠. 물이 새다, 날 새다, 뭐 밤을 꼬박 새다 할 땐 이런 새다예요.
그런데 얘는 힘이 세요. 숫자를 하나, 둘, 셋 다 헤아려요. 뭐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어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낱말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장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새로운, new, 새 책, 새 옷 이런 거. 새 신을 신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쓰는 거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세 개, 세 벌 이렇게 단위가 나올 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고요. 생각, 생활, 학생 이런 것들도 다 한자어입니다. 생각을 해야지요. 생활, 새 밑에다 이런 받침이 들어갔어요. 학생, 그 다음에 이번에 이응이 들어간 말 애자가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뭐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른 나라, 각 나라마다 있죠? 그 나라의 애국가, 애인, 사랑하는 사람, 애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읒이 들어왔어요. 이 앞에 지읒이 들어온 거죠? 아, 재미가 있어요. 그 사람 아주 재주가 좋네. 재주. 그 다음에 채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비교해 봤습니다. 시옷. 여기는 생활, 학생 이런 거쯤에는 세계, 세상, 이 세상, 세금, 세수. 다 한자인데 다 다르겠죠?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우리나라 세는 말이고요. 석삼, 3개 이렇게 안 하죠. 그 다음에 세상, 인간 세상 할 때 이거는 세금, 돈 내는 거, 세수는 얼굴 씻는 거. 이렇게 좀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는 이런 애인데 여기서는 어디에서, 장소 어디에 이런 거. 또는 어제 이렇게 나오겠죠? 어제, 여긴 지읒이 나왔어요. 어제, 제사, 재미, 제주 이렇게 됐죠? 숙제, 문제를 내요. 숙제를 내요. 근데 여기는 채소, 야채 이럴 땐 이런 밝은 소리 애지만 체육을 해요. 체조를 해요. 이 몸의 신체지요. 체육, 체조. 발음이 약간 다르지요. 체.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 하면은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이렇게 낱말로 비교해 보면 좀 달라질 거예요. 읽으실 수 있어요. 뭘 캐다. 뭘 캐요? 뿌리를 캐다, 뭐 나무 뿌리를 캐다 이럴 때 캐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올캐. 올캐가 누구예요? 오빠나 남동생, 남자 형제의 부인을 올캐라고 그래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을 수 있죠. 손위 올캐, 손아래 올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테두리, 이거는 뭐예요? 태극기가 클태 뭐 이런 태가 있겠지만 이거는 가상자리의 그 태를 말해요. 테두리를 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때 있죠. 얘는 태극기가 태국기가 아니죠. 태극무늬가 있잖아요. 태극기. 패배, 여기는 패가 좀 안 나왔는데 패배. 이렇게 승패를 가를 때 실패하는 거 있죠. 이것도 한자어예요. 발견해, 해맞이. 여기는 헤매다. 길을 헤맬 수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 헤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땐 또는 뭐 이런데 옷 같은 게 해지다 있죠. 해지다. 다 너덜너덜하는 것도 이런 해자를 써요. 여긴 안 써 있지만요. 그래서 얘는 오해와 이해는 반대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반대로 이걸 이해 못할 땐 오해예요. 오해를 해서 이해를 해서 이건 햇볕 여기다가 받침이 들어간 거죠. 햇볕 사이시옷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것도 많이들 틀리죠. 시래기, 무청 같은 거 말린 걸 시래기라고 하고 얘는 정말 버리는 거, 쓸모없어서 버리는 거, dust, 쓰레기 이런 걸 말하죠. 걸레는 뭐예요? 마루걸레질을 하다, 물걸레질을 하다 할 때 이 걸레예요. 걸레, 얘도 많이 잘 틀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굵게 해놓고 빨간색으로 비교해 놓은 거는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라고 해서 한 거예요. 눈으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찌개, 개업, 내복, 내일, 돼지, 대나무, 대문, 노래, 빨래, 매다, 끝매다, 바짝 매는 거예요. 매주. 이건 매주마다 할 때 그 매주예요. 배다, 매미, 배움, 배추, 배.
날 새다 물이 새다 하는 거, 새 책, 새 옷, 생각, 생활, 학생, 애국가, 애인, 재미, 제주, 채소, 야채, 캐다, 태극기, 패배, 해맞이, 오해, 이해, 햇볕, 시래기. 자, 이제 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꽃게 가게, 데치다, 내일, 도레미, 드레스, 가방을, 배낭을 매다. 가방이라기보다도 배낭을 한 게 더 좋았겠네요. 그 다음에 매주, 드렁드렁 매달리는 매주, 콩으로 된 매주, 매달, 베개, 베다, 세다, 세계, 세벌, 세상, 세금, 세수. 조금 느낌이 다르죠? 구별이 안 되면서도 좀 달라져요. 어디에서, 에서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에서, 어제, 제사, 문제, 숙제, 체육, 체조, 올케, 테두리, 헤매다, 쓰레기, 걸레. 다는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복지관이 개관해요. 얘는 뭐 아직 와 소리가 안 나왔지만 개관해요. 개가 짖어요. 매주를 쑤어요. 신발끈을 매요. 요런 매요죠. 어제 시장에서 채소를 샀어요. 베개를 베고 잠을 자요. 새끼를 베다. 아까 이런 베다 했어요. 위에 칼로 손가락을 베다. 이런 베다예요. 돛담배 아니면 배가 나오다. 신체 또 먹는 배도 있었어요. 달고 시원한 배가 좋아요. 비가 새요. 날이 새요. 머리가 하얗게 새요. 힘이 새요. 매주 약수터에 간다. 네, 구별이 되시죠? 자, 이번에는 단모음 외위. 얘도 마찬가지예요. 짜임은 우와 이가 들어가 있지만 왜 이런 소리가 나고 우와 이가 들어가 있지만 위 이렇게 소리가 하나밖에 안 나요. 그래서 단모음이에요. 자, 외자 먼저 보겠습니다. 얘는 오 밝은 소리에다 와서 제가 빨간색으로 했고요. 우 어두운 소리 옆에 와서 파란색으로 했어요. 자, 괴롭다, 기억이 왔죠? 괴물, 괴뢰. 얘는 리을이 왔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뇌, 두뇌, 머리 있죠? 되풀이되다. 이거는 반복을 할 때 되풀이된다는 거죠. 요즘은 이런 말 안 쓰지만 산을 말하는 거예요. 뇌산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산자가 있어요. 이거 한자예요. 이렇게 뇌산. 우리 고유가 뇌예요 원래. 뵈다. 누구를 찾아뵈다. 이럴 때 어떤 상대를 보는 걸 갖다 찾아뵈다 할 때 이렇게 써요. 열쇠. 여기도 요런 외가 아니고 요 좀 간단하게 쓰는 쇠를 쓰셔야 돼요. 쇠붙이. 이 쇠 종류를 다 쇠붙이라고 그러죠. 열쇠. 잘 쓰셔야 됩니다. 외출. 이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자. 그런데 얘는 바깥에 있는 저희가 아니에요. 소나 말이 있는 그런 공간을 외양간이라고 그래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죠? 외톨이 얘는 한자인데 얘는 하나. 얘는 바깥에다. 얘도 바깥에. 얘도 해외에도 밖에. 그래서 한자어에서 나온 말들이 얘는 아니에요. 얘는 한자에서 나온 말들에서 외를 썼어요. 그 다음에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도 한자네요. 최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자가 붙은 게 되게 많아요. 가장이라는 소리야. 가장 가까운 때가 언제냐? 가장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최선이라고 그러죠? 최고로 제일 높이 올라간 거. 최저로 제일 낮게 내려간 거. 최상. 이것도 상하도 제일 높고 낮고 그죠? 최고, 최저, 최상, 최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한자어지만 나는 최고로 뭐 할 거야. 최선이 뭐야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가장이란 말이 한자어들입니다. 최대, 여기도 최대도 나왔네요. 그럼 최대가 나왔으니까 이의 반대말은 여기에는 안 썼지만 최소가 되겠죠. 최대치가 얼마야? 최소치가 여기 나왔네요. 했네요. 최소 있네요. 이렇게 반대말로도 이렇게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하다 어떻게 습기 차고 좀 그러면 이런 냄새가 나죠. 그럴 때 쾌쾌하다 이렇게 써요. 쾌쾌하다. 퇴근 이번엔 티읕을 쓰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근무. 자, 퇴근하고 퇴직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근무하는 거에서 물러가는 거. 저녁 6시면 퇴근합니다. 이런 거. 퇴직은 아예 직장을 그만두는 거. 퇴직. 이런 거예요. 물러갈 때예요. 그 다음에 회사. 이건 모이는 거. 이것도 한자어들이에요. 다. 회사. 회사에서 뭐예요? 국회, 교회, 분야의 친목회. 이게 다 그런 거죠. 회가 모이는 거예요. 의사 하기 위해서 의사당, 국회의사당 그러죠? 각 당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국회, 교회, 교인들이 모여 있죠? 자기 그 신앙을 위해서 모이는 곳, 분녀회 이렇게 다 있어요. 후에는 내가 여지껏 했던 거를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걸 후회라고 해요. 뒤에 어떤 회한 마음에 이런 걸 느끼는 걸 후회라고 그래요. 후회하지 마, 후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귀자를 보겠습니다. 얘는 위예요, 위. 요즘은 이런 것들도 약간 근데 이중모음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모음이 아니라 참회하면은 왜 이렇게 해서 이게 왜 하나만 딱 나는 게 아니라 매 비슷하게 나서 이중모음으로 되는 경향인데 일단은 단모음이에요. 귀. 이건 귀할 귀예요. 귀금속. 이건 사람 귀죠? 근데 이건 귀금속, 귀중한 거예요. 귀국. 이건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에 돌아와. 이건 어디로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건 귀향. 뭐 고향을 떠나 있다가 돌아가는 걸 귀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귀자가 들어온 것도 한자어의 뜻에 따라서 달라요. 돌아오는 건지 귀중한 건지 다르죠. 한자어는 뜻글자, 우리는 소리글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뉘우치다, 뉘부르는 누구 이런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뉘우치다. 아까 반성하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한데 반성 아까는 없었는데 후회를 했죠. 그리고 나는 뉘우쳤어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걸. 그때 왜 그랬을까? 좀 비슷한 연관되는 느낌이네요. 뒤끝. 뒤에 뭔가가 더 있어. 끝나는데도 뒤에 또 뭐 계속 뭐가 이게 남아서 뭐 하는 거. 뒤끝 있네. 이렇게 말하죠. 앞뒤가 똑같은 번호. 쉬다. 나는 좀은 너무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이런 소리죠. 이응이 들어오면 뭐예요? 여기는 이런 거 별 필요 없는 말들은 여기가 낱말이 없는 것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비도 있을 수 있어요. 비 이런 것도. 근데 그거는 영어나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쓰지 않은 겁니다. 우리 신체 몸의 위도 있지만 가위바위보 할 때 그 가위 이거 있죠? 위기, 위험할 위험 이런 거 다 뭐예요? 위태로울 위예요. 한자어겠죠? 위기가 닥쳤어요. 위험해요. 뭐 이런 거. 콩쥐팥쥐. 쥐라는 말도 있죠? 쥐. 찍찍 마우스. 근데 우리 동화에도 콩쥐팥쥐가 있어요. 취소. 이것도 한자죠? 취소. 여지껏 잘하고 있던 거를 나 그만둬.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를 취소해요. 일단 정해진 거 하던 거를 그만두는 걸 취소라고 그러죠. 취급. 이건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는 이걸 다룹니다. 이거는 뭐 가지다는 거야.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가지는 거라서 한자어기 때문에 좀 뜻은 다르지만 이렇게 다 씁니다. 우리가 퀴퀴한 냄새. 아까는 퀴퀴했지요? 이거보다 좀 더 우리나라 말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렇게 밝은 소리와 어두운 소리로 이렇게 음상이 어떤 느낌이 달라지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어에는요. 아주 표현하기가 좋죠. 아이 퀴퀴해 꼬리꼬리해 이런 거 있다가 구리구리해 퀴퀴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퀴즈 이건 영어죠. 근데 이런 소리가 나서 퀴즈 바퀴 앞바퀴 뒷바퀴 바퀴 그 다음에 이건 티읕이 오면 튀김 휘파람 휘장 휘졌다 휘파람 아시죠? 휘장 뭐 이렇게 늘어진 천이 이렇게 늘어져서 가린 걸 휘장이라 그러죠. 휘졌다. 지휘자가 뭐 지휘를 휘졌다. 그래서 제가 이 발음을 좀 했더니 이 발음이 참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시켜봤더니 어르신들이라 이 부철 내지는 이를
틀리를 하셨던가 이러시면 또 이 발음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평상시 그 이나 구강 이런 것도 잘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발음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발음 참 어렵습니다. 왜, 위. 이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문장을 갖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잠을 못 자서 괴로워요. 그냥 이렇게 요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자꾸 읽어주시면 조금 부드럽게 평상시 쓰시던 말이라 괜찮아요. 자, 볼까요? 잠을 못 자서 괴로워요. 괴로워요. 발음하기 어렵죠? 근데 괴로워요. 자꾸 입에다가 부드럽게 될 때까지 이렇게 익혀주시면 되고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반복하지 말자. 외출을 해야 밖에 나간다는 거죠. 아직 추우니 외투를 입으세요. 겉에 입는 옷이에요. 최고의 행복은, 가장 높은 행복은 만족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행하죠? 행복의 반대. 불행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만족해요. 감사해요. 이러면은 행복한 거예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광고에 맨날 나오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합시다. 위기, 위험, 뭐 이런 거 최근에 취직을 했어요. 직업을 가졌어요. 최근에 취직을 했어요. 여기도 여기도 있겠네요. 은퇴하고 귀향했어요. 그죠? 물러나서 은퇴. 나이가 정년이 돼서 하는 걸 은퇴라 그러죠? 은퇴해서 귀향을 했어요. 퇴직, 은퇴. 여기 있죠? 퇴직.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걸 은퇴라 그러죠? 우리말 퀴즈. 누군가 그리울 땐 휘파람을 부세요. 어떤 노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리울 땐 휘파람을 부세요. 앞바퀴 뒷바퀴 자동차 바퀴. 저희 어렸을 때 동요 많이 부르고 다녔던 그런 거. 바람이 부니 휘장이 펄럭인다. 그렇죠? 이렇게 가려진 어떤 장막 같은 게 펄럭펄럭 그래요. 튀김 요리 이런 것도 어렵죠. 튀김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튀김 요리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렇죠? 문장만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잠을 못 자서 괴로워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 외출을 해요. 아직 추우니 외투를 입으세요. 최고의 행복은 만족이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합시다. 최근에 취직했어요. 은퇴하고 귀향했어요. 우리말 퀴즈. 누군가가 그리울 땐 휘파람을 부세요. 휘파람입니다. 바람 아니고요. 휘파람. 앞바퀴 뒷바퀴. 바람이 부니 휘장이 펄럭인다. 튀김 요리. 네. 자, 이번에는 진짜 이중 모음들이 나왔어요. 짜임은 글자의 생긴 모양새가 짜임이죠. 오아, 우어, 의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그 글자 그대로 모양이 나요. 그래서 글자 소리도 두 개가 나죠. 와, 이걸 빨리 발음해 보세요. 와, 얘를 좀 빠르고 작게, 얘를 빨리 작게라기보다 좀 빠르고 여기 와, 입 모양은 여기서 끝나지만 입 모양이 달라지고 있죠. 우어, 얘도 여기서 우어 달라지고 있어. 소리가 입 모양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의, 이거는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아요. 짜임과 소리가 같잖아요. 자, 와, 워, 의, 와, 워, 의. 근데 낱말들을 기억을 해줘야 돼요. 특히 의는 발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얘는 뭐예요? 과. 기억이 오면은 과가 되죠. 과일, 과즙, 과수원, 무슨 과목. 이런 건 뭐예요? 다 한자에서 온 거예요. 이건 나무 같은 데서 열리는 거고, 이건 학과 과목, 무슨 과 이런 것도 있죠. 총무과 무슨 과 할 때 그런 데도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여서 쓰는 말들. 놔두세요. 놓아두세요. 놓아두세요. 왜 그래요? 여기에서 히읗과 이응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얘 소리 안 난다 그랬죠? 그러면 놓아두세요 하니까 이게
줄어들어서 놔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놔두세요. 거기 놔두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봐요. 좀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얘기하죠. 이봐요. 거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봐요. 저봐요. 뭐 할 때 저봐요는 안 하지만 이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와. 이응이 왔어. 얘도 좌, 루아 이런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낱말들이 없기 때문에 몇 개 있는 낱말들만 지금 쓴 거예요. 이봐요. 기와. 좌우지간. 좌우지간이 뭐예요? 왼쪽 오른쪽 다 이렇게 이렇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할 때 좌우. 여기는 왼좌 오른우예요. 좌측 통행을 합시다. 왼쪽으로 걸으세요. 요즘 이렇게 안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쾅. 의성어네요. 문이 닫히는 소리 쾅 뭐 이런 거. 대화. 화. 히읗이 왔죠? 대화, 전화, 동화책, 교환, 화장, 화분. 화자 굉장히 많이 쓰이네요. 화. 말한다는 거예요. 주로 말. 이건 바꾼다. 환. 뭐 화장, 뭐 예쁘게 꾸미고 뭐 이런 거죠. 이거는 꽃화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만 우리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생각하면 돼요. 대화. 상대방이랑 얘기하는 거. 전화, 책, 동화책,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책, 교환. 뭔가를 바꾼다는 거예요. 바꿀 교, 이거 바꿀 이런 거예요. 화장, 얼굴을 예쁘게 꾸며요. 또는 화분, 꽃을 넣어두는 그릇, 화분이라 그러죠. 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어. 자, 얘도 좀 발음하기 어렵겠죠. 우어. 근데 거기다 받침까지 있어요. 그러면 권리, 인권, 뭐 이런 거 있었죠. 자기의 기본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권. 여권은 뭐예요? 근데 외국이나 이런 데 나가서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거. 이런 거 여권이라 그러죠. 권투. 이건 주먹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하고 달라지겠죠. 주먹권이 되겠죠. 권투. 주먹으로 싸우는 스포츠. 복권. 그 다음에 니은이 오는 게 아니라 리을이 와요. 궐. 그렇게 되죠. 궐. 대궐, 궁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이 오면 누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누어. 이게 줄어드는 말이에요. 아까 여기 노아 이것처럼 나누어 이렇게 된 거죠. 뭘. 이것도 무엇을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대히 칭찬해주면 뭘요? 이렇게 말할 때 또는 무엇을 뭘 했니?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죠. 무엇을 했니? 하는 것보다 대화체에서는 줄어들죠. 그래서 뭘 더워 추워 이럴 때 쓰죠. 샤워기 샤워가 뭐야? 비처럼 쫙 내리는 거 샤워기 영어죠. 소원이 있어요. 원 얘도 한자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뜻이 소원 바라는 거죠. 뭐 병원 이거는 뭐야? 어떤 건물 말하는 거 동사는 그래서 학원 병원 이럴 때 원자를 써요. 원장님 뭐 이렇게 쓰죠. 월 이거는 매월 매달을 말하는 거죠. 월세 매달 내는 거 월급 매달 받는 급여 훤하다 길이 훤해 뭐 광채가 나거나 뭐가 밝을 때 훤하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환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뭐예요? 얘가 좀 더 작은 느낌 얘는 큰 느낌이에요. 와 얘도 오하고 아가 밝은 소리끼리 합쳐졌죠. 얘는 우하고 어두운 소리끼리 합쳐졌어요. 양성, 음성끼리 결합이에요. 의, 이 얘는 뭐야? 이거는 양성 같기도 하고 음성 같기도 하고 근데 주로 음성이랑 잘 논다 그랬죠?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의, 이 글의 이 짜임도 되게 좀 과학적이지 않나요? 이 소리가 밝은 소리끼리 어두운 소리끼리 이런 소리끼리 재밌어요. 한글이요. 문이 네, 의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음에 이게 올 때는 문이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문이 이렇게 발음해도 된다는 거예요. 문이가 예뻐요. 이렇게 의자, 의사 이럴 때는 앞에서 올 때는 발음이 의자가 정확하게 잘 나요. 이자 이렇게 안 해요. 이사 이렇게 안 해요. 가끔가다 그렇게 발음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틀린 발음.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명의예요. 명의예요. 이런 거 두 번째 오니까 이라고 발음할 수 있겠죠. 의지가 있어요. 저 사람 확실히 의지가 있어요. 주의하세요. 얘는 이로 할 수 있죠.
회의가 있어요. 회의지만 이 두 번째 오는 것들은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이 이렇게 발음해. 의 이렇게 하는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이 발음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뭐야? 소리예요, 소리. 입안의 소리는 이렇게 꺽쇠에다 지금 넣어놨어요. 자, 됐나요? 희소식. 근데 얘는 흰데 앞에 있는데도 얘는 발음하기 희소식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희소식, 희망, 희미하다 이렇게 해요. 그죠? 맨 앞에 희자 같은 경우는 앞에 있어도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희미하다. 흰색, 흰죽도 마찬가지죠. 흰색, 흰죽 발음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도 쓴다. 그래서 얘는 발음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도로를 건널 때 좌우를 살펴요. 왼쪽 오른쪽 살피는 거죠. 네, 좌가 왼쪽입니다. 화분을 거기에 놔두세요. 화분. 매달 월세를 내요. 동화책을 읽어요. 이봐요. 날 봐요. 이봐요. 날 무슨 이런 비슷한 노래 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임금님이 계신 궁궐. 여권 발급. 빵을 나눠주세요. 글을 참 잘 쓰시네요. 뭘요? 뭐라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런 예를 썼어요. 환하게 날이 밝아와요. 아니면 환하게 이렇게 있었죠? 좀 약간 더 밝고 큰 느낌이에요. 다 비슷한 말이지만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명의를 만나 희망이 생겼어요. 무소식이 희소식. 무늬가 예뻐요. 자, 이해되시죠? 도로를 건널 때 좌우를 살펴요. 화분을 거기 놔두세요. 매달 월세를 내요. 동화책을 읽어요. 이봐요, 날 봐요. 언제든 전화하세요. 임금님이 계신 궁궐. 여권 발급. 빵을 나눠주세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명의를 만나 희망이 생겼어요. 무소식이 희소식. 무늬가 예뻐요. 명의가 뭐예요? 그 분야에서 아주 잘하는 그 의사, 유명한 의사를 명의라 그러죠. 이런 분을 만났으니 아프던 사람이 얼마나 희망이 생겼겠어요. 그럴 때를 쓰는 거예요. 네, 무소식이 희소식은 뭐예요? 소식이 없어요. 궁금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해서 좋은 일들이 많을 때, 그럴 때 사람이 위로 삼아서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뭔가 다른 거에 몰두할 일이 많아서 물론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싶은 사람은 궁금한 사람은 무소식이 희소식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정말 복잡한 소리가 나왔네요. 마지막 이중모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짜임은 야, 이. 야에다가 이를 붙인 소리고 여에다가 이를 붙인 것 같고 와에다가 이를 붙여서 다 글자 하나하나에다가 이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소리가 다른 애가 하나 있지요. 얘는 어떻게 소리를 해요? 이에 이렇게 발음해. 얘는 이를 앞에 아까 야여 요요 이 선행 모음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야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어떻게 얘를 좀 짧고 예 이렇게 예 구별이 되시죠? 나머지는 그냥 얘를 먼저 발음하고 얘를 발음하면 돼. 왜 그래? 왜? 얘는 두 개의 소리가 나요. 근데 얘는 두 개가 아니라 얘를 짧게 발음하고 얘를 먼저. 그죠? 이렇게 요거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얘는 이가 앞에 오는 선행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행 이중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이 그래. 얘를 어떻게 발음하지? 읽으려고 보면 이게 망설이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우에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소리를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된 거는 아까 이 선행 모음처럼 이렇게 한 거고 이 빨간 거는 두 개 소리가 난다. 조금 표시가 두 개가 더
더하기를 할 걸 그랬나? 조금 약간 표현은 좀 덜 됐는데 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거예요? 이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가 오니까 그에 기에 이죠? 기에 이렇게 돼요. 그 아이 이렇게 되는 거. 그 아이 걔 얘를 짧게 발음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의 걔는 뭐한데? 그 애는 요즘 뭐한데? 근데 얘가 걔는 그 아이는 이렇게 또 걘 이게 더 줄여서요. 우리가 말할 때는 이렇게 좀 짧게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얼른 알아들으니까 야 걔는 뭐하니? 걔는 뭐뭐 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럴 때밖에 안 써요. 아니면 또 쟤는 누구야? 저기 있는 애 저기 뭐 어떤 한 애 이럴 때 여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여기 이거 오타네요. 제가 두 번, 세 번 본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됐네요. 이렇게 젠이에요. 요 소리에 요 소리. 젠 여기는 맞게 썼나요? 네, 여기는 맞게 썼어요. 여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젠 하면은 저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 얘 이럴 때밖에 안 써요. 얘기 좀 합시다.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럴 때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얘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애보다도 다른 애는 이제 읽어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걔가 누구야? 걔는 뭐해? 쟤는 누구야? 쟤는 어떠해? 쟤는 누구래? 쟤는 이렇게죠? 얘기 좀 해서 줄여 쓰는 말에서 나올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썼지만 우리 많이 쓰는 말이에요. 계산, 계란, 시계, 그쵸? 이것도 이런 걸 한자 올 수가 있죠. 이것도 한자예요. 닭게. 얘는 세마는 거고 이건 계란이 와서 계란이 뭐예요? 양계장 할 때 그 닭이에요. 시계. 이거는 이렇게 또 좀 다르죠. 얘하고. 얘는 계산 시계 기계 할 때 그거예요. 이거는 예절. 이게 다 이렇게 오는 말인데 요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 다음에 나중에 두음법칙 뭐 이런 거 할 때 이해가 들겠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앞에는 이응자가 와요. 이렇게 리을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연도 그러지 연도 이렇게 말하니 북한에서는 좀 아직도 쓰겠지 그런데 예절 이것도 이 차례예요. 차를 가지고 예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해요? 그 추석이라든가 설날에 차례 지내잖아요. 예전에는 차를 가지고 예를 차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무례. 이건 예절이 없는 걸 무례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같은 예입니다. 그거 말고 또 우리나라 말로 고유어로 예쁘다 할 때 예쁜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뭐예요? 예방하다, 예약하다 하는 건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미리 하는 거죠. 약속을 해서 뭘 잡고 이런 거죠. 예방. 예를 갖춰서 또 방문한 거나 이럴 때 또 쓰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례, 차례, 예절, 예쁜, 예방, 예약 다 이런 예들이 들어왔어요. 예입니다. 이 소리가 예 이렇게 들려요. 그 다음에 옛날 제목에서도 나왔었죠. 옛날 이건 사이시우시죠. 옛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은혜 해가 히읗이 들어왔어요. 해, 지혜, 식혜 이렇게 나오죠. 은혜, 지혜, 식혜. 자, 이번에는 오애가 들어간 말이에요. 괴종시계. 괴종시계 뭐 벽에다 이렇게 걸어두는 거 그걸 말하죠. 그 다음에 돼지. 꼴꼴 돼지. 왜 그래? 왜? 이유를 말할 때. 자, 여기하고 여기를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왠지 모르게. 뚜렷하니, 왠지 모르게 오늘 일하기 싫네.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돼. 뚜렷한 이유 없이 할 때는 왠지 이렇게 붙여서 써요. 그런데 여기는 웬일. 이게 명사라고 그래요. 따로 혼자서 쓸 수 있는 이름을 지어서 쓸 수 있는 낱말을 명사라고 그러는데
너 웬일이야? 어떤 예상하지 못할 때, 너 웬일이야? 오늘 어떻게 여기 나왔어? 쉬는 날인데 이런 거. 이거 웬 떡이야? 누가 떡을 갖다 줘? 아니면 떡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 했을 때 이제 이득을 볼 때, 예상하지 못한 이득을 볼 때 웬 떡이야? 아니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 이럴 때는 웬 하고 이렇게 띄어서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왠지 모르게 할 때는 왜인지 모르게 이 이유를 말할 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키읔이 들어가면 쾌, 육회, 상쾌, 통쾌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횃불, 여기는 회에다 또 사이시옷이 들어갔네요. 횃불. 사이시옷을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횃불. 뿔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횃불 이렇게 돼서 옛날 여기 옛날 아까 있었나요? 옛날은 옛날. 자 사이시옷이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예라는 말하고 날이라는 말이 합쳤는데 얘가 옛날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더 덧나요. 소리가 하나 더 우리 덧니처럼 두 번 나는 거 있죠. 옛날에 이럴 때는 요 사이에다가 시옷을 써줘서 이 소리를 자음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변한다 그랬죠.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얘처럼 회라는 말하고 불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뿔 뒤에 소리가 이렇게 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회불 뭐 이렇게 발음이 되니까 얘를 횃불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뒤에 말이 이렇게 된 소리가 날 땐 여기다 요걸 붙여갖고 이렇게 자음끼리 부딪혀서 소리가 더 변화가 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를 사이시옷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 이해가 사이시옷이에요.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조금 설명해 봤습니다. 시옷이 그냥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낱말과 낱말 사이에 들어가서 소리를 변화시킬 때 들어간다. 사이시옷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거 우에 이런 소리 괴짝 꿰다 뭐 바늘을 꿰다 뭐 아니면 이렇게 뚫는 거를 꿰다라 그러죠. 그 다음에 웨딩 드레스 할 때 이 영어죠. 영어 웬일이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웬일 웬떡 웬사람 띄어쓰기 해야지 돼요. 여기 띄어써야지 돼요. 띄어서요. 명사가 뭐예요? 명사 이름 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떡 사람 사람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꼭 이름이 어떤 뭐 김보영 뭐 김개똥 개날 이렇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이 사람 이름만 져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많은 사람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잖아요. 물건에도 이런 거에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일도 명사예요. 일은 보이나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거 이런 거 추상명사라고 그래요. 사랑이 보이나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추상명사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느끼는 거는 그냥 명사라 보통 명사예요. 떡 사람이죠? 사람도 남자 또 여기서 구별이 돼요. 남자 여자 떡도 무슨 떡 구별이 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웬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웬만큼 해라 적당히 해라 이런 말도 많이 써요. 보통으로 해 이렇게 됐어요. 자 예문을 들어보면 조금 쉬워요. 여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모양이 좀 이렇게 생겨서 그래요. 복잡하다고 해서 소리만 주의하시면 돼요. 걔는 어떻게 지내? 쟨 누구야? 옛날 얘기 해주세요. 아까 요런 얘들밖에 없어요. 은혜의 가풍 꽁 아기 돼지 삼형제 이거 동화책 이름이네요. 다. 계산하세요. 계산해주세요. 시계가 몇 시를 땡땡땡 울려요. 그러면 동화책에 나오죠. 신데렐라. 계산해주세요. 왠지 왜 그런지 할 땐 왠지예요. 왠지 붙여 쓰는 거예요. 왠지 비가 올 것 같아. 왠지 구름을 보니까 뭐 비가 올 것 같아. 이렇게 추측하는 거 있죠. 이럴 때 육회, 상쾌, 통쾌 이거 무슨
광고 있었죠. 변비약 광고할 때 나왔나 어디서 봤어요. 그다음에 올림픽 횃불 점화. 올림픽 하는데 그 횃불 들고 가죠. 막 이렇게 그 횃불이에요. 횃불. 요런 횃불입니다. 왜 횃불이에요? 횟집 할 때 그 하나 단모음 회가 아니고 요런 회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는데, 열쇠 있었죠? 아까 열쇠 할 때는 요런 쇠였어요. 그죠? 쇠, 열쇠. 여기는 이해가 안 드러났나? 여기 좀 빠뜨렸군요. 근데 이제 우리 국사 시간에 쇄국 정책을 했다 뭐 이런 거 나올 때 있죠. 이런 걸 뭘 딱 가두는 이렇게 나라를 딱 이렇게 막아서 개방하는 걸 방해했다 뭐 이렇게 할 때 쇄국 이럴 때는 이렇게 써요. 요런 쇄국 열쇠는 이렇게 좀 간단한 걸 쓰고 나라를 이렇게 할 때는 요런 쇠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육회, 상쾌, 통쾌, 횃불, 점화까지 했고요. 사과 괴짝 아시죠? 사과 이렇게 네모 박스한 이런 거 같은 거 사과 괴짝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꼭 사과 괴짝 아니래도 조금만 이렇게 뭐 담아두는 걸 괴짝이라고 많이 해요. 웬일이야? 이거죠? 이렇게 일찍 출근하다니 평상시는 이렇게 일찍 안 왔어요. 예상치 못할 때. 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 벚꽃 구경하러 갔더니 너무 많이 모였어. 이럴 때. 아니 이게 웬 떡이야? 진짜 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에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누가 뭐 어떻게 됐대. 어부지리로 이렇게 뭐 할 때 이게 웬 떡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너무 머리가 아팠으니까 여기를 공부해 볼게요. 이것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자 어디서부터 가야 돼요? 출발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근데 채소가 길이 있어. 이런 채소야? 이런 채소야. 야채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가다 보니까 노래가 또 함정이에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어디로 가야 이쪽으로 가야 되죠? 왜 그래요?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그렇죠? 여기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안 보이나요? 노래. 그래서 이쪽 길로 갔는데 가니까 또 해맞이를 해야 돼. 그림이 좀 애매하게 그리긴 했는데 해는 뭐야? 이거죠? 밝은 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돼요. 이건 헤어지다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죠. 여기로 갔더니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럼 이런 제사야? 아니죠? 제사 이런 제사예요. 이쪽 길로 도착하는군요. 도착, 만세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배운 단어를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본 문장이고 놀이고요. 자, 그 다음에 95쪽에 이건 8단원에 있어요. 이 책이 4, 5단원도 있지만 8단원에 가서 한번 또 이렇게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개 우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꽃, 게 간장게장 할 땐 이런 게 쓴다 그랬죠? 그다음 셈하고 이거는 잘 안 보이겠지만 계산서예요. 계산해 주세요. 뭐 다 먹고 분식집에 가서 다 먹고 나서 계산 얼마 돼요? 이렇게 할 때 얘는 뭐예요? 바닷가가 있으니까 모래겠어요. 모래.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렇게 낄 쪽에 좀 이렇게 안 맞아서 됐는데 이거는 베개예요. 베다. 베다가 손가락을 베다지만 베개를 베다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무슨 개, 마개, 덮개 이런데 이런 개를 써요. 자, 그럼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모래도 있죠. 이거는 내일 모레 할 때의 날짜. 그죠? 근데 얘는 뭐야? 바닷가 모래. 이걸 말하는 거. 그래서 틀려요. 모래와 모래. 이건 바닷가 모래예요. 바닷가. 얼마나 반짝반짝 밝아요. 이렇고 요거는 내일 모레 만나 뭐 이럴 때 날짜를 말할 때 말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갑니다. 이 사다리 타기를 잘 못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가냐면요. 이거는요. 베개를 가요. 쭉 가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꽃게가 나오죠? 꽃게가 아니에요. 그럼 길을
접어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또 어떻게 가야 돼요? 일로 가려니까 계산서죠? 그럼 계산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사다리 타기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계산서가 아니에요. 베개를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길을 접어들어요. 또 일로 가면 모르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사다리 타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학교라든가 직장에서 너무 심심해. 그러면 이제 간식 내기 뭐 이런 거 하잖아. 야식 내기 하면 이렇게 해서 1번, 2번 해갖고 뭐 100원, 여기는 100원, 20원, 30원 뭐 이렇게 해요. 뭐 이제 1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떡볶이 뭐 여러 가지 하게 돈으로 주로 많이 하죠. 영수, 철수, 누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100원. 이제 단위가 너무 적나요? 5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불복으로 해서 추첨을 해서 나 1번이야, 너 2번이야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돈 내서 맛있는 간식을 사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꽃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꽃게는 어떻게 해요? 꽃게는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얘는 한 방에 그냥 이렇게 금세 가잖아요. 모래는 어떻게 가나요? 모래는 일로 직방으로 가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계산서는. 계산서도 이렇게 접어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가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이제 돈을 이렇게 나가서 돈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로 간다고 해도 얘도 만약에 막 10,000원이야. 이러면 얘가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조건을 주어주는 거에 따라서 이제 놀이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이제 바르게 표현된 것에 0표를 하는 거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꽃게 개는 이런 개예요. 이건 멍멍개예요. 아, 색깔이 빨개 너무 진하다. 얘는 계산서니까 요거죠? 계산서. 얘는 바닷가 모래니까 이거예요. 내일 모래가 아니고요. 베개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베개. 베다야, 머리를 베다. 머리를 비계를 베다. 벽에를 베다. 이거 베개를 베다예요. 벽에가 아니라 베개를 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그다음에 채소 가게예요. 이거는 뭐예요? 가게는 그 집안에 무슨 가게 김씨 이씨가 만나서 뭐 어떻게 돼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가게예요. 이거는 가게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얘는 가게, 상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서를 주세요. 모래가 반짝입니다. 베개가 푹신하다. 가게에 갔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해요? 김치찌개는 이런 거 한다 그랬죠? 은혜가 푼 이런 거는 이건 헤어지다고요. 해지다 뭐 낫다 할 때 하는 거. 후회 얘는 얘예요. 후회 아니에요. 회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해를 했어요. 오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김치 저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찌개 보글보글 칼칼하다. 우리 이거 된소리 할 때 했었죠? 이게 치 이거는 칼이 아니네. 찌 예. 치는 맞아요. 된소리 거센소리 이런 거 배웠었죠? 네, 그런 것도 더불어 생각해 보시고요. 받은 은혜를 돌에 새기다. 와, 얼마나 감사했으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돌에다 새겼겠어요. 은혜 해자예요, 이거. 은혜 갚은 뭐 이런 저기 동화책에 보면 은혜 갚은 어쩌고 저쩌고가 되게 많이 나요.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같은 꽁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후회하면 눈물을 흘리다. 내가 왜 그랬을까? 뒤늦게 회환 후회할 때 이런 거죠. 뒤늦게 회환 이런 거에 해가 아니라 회. 싸움은 오해를 더 크게 만든다. 이해를 안 하고 그냥 더 싸우니까
5회가 되겠죠. 5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소망 더하기 책에는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는 저는 이런 건 안 쓸까요? 원래는 이렇게 흐리게 된 데는 이렇게 써보는 건데 이게 마우스가 좀 제대로 안 나가서 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그냥 똑바로 써보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삐뚤삐뚤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기 요 우위를 더 이렇게 해서 문장 연습을 이렇게 예쁘게 글을 하고 요거는 또 여기를 맞는 거. 그네가 뭐예요? 놀이터에 가면 그네는 이거예요. 그네를 타요. 받침이 없으니까 를 타요. 베개를 가져오다. 여기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베개 요거죠? 베개. 요것도 되고요. 여기 베다에서 나요. 베개를 베다. 베개. 끝에 붙는 건 다 이렇게 나. 찌개, 덮개 이런 거 다 이런 게예요. 그 다음에 찌개도 여기 나왔죠? 조금 전에 방금 얘기한 거. 아이고 다시요. 이걸 했다 치고 찌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런 채소죠? 야채 하는 거니까 한자입니다. 채소를 좋아해요.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죠? 이건 띄어쓰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네를 요거는 없어도 되는 그네 타요. 처음에 초보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근데 타다는 거는 뭘 타는지, 뭐 미끄럼을 타는지, 그네를 타는지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네를 하고 얘는 조사라고 그래요. 이 앞에 말에다 붙여줘요. 이렇게 그네를 타요. 그네를 타요. 한꺼번에 붙이면 답답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띄어쓰기도 중요한데 이 책에서 더하기 책에서는 지금 문장 연습과 더불어 띄어쓰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글이 잘 안 써져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쭉 해볼게요. 르르르르 이게 뭐예요? 앞에 받침이 없는 말들이 올 땐 르르이 돼요. 찌개를, 채소를, 그 다음에 떡을 만약에 떡을 가져와요. 찌개를 먹어요. 떡을 먹어요. 막 이럴 때는 떡을.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발음해 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떡을 하고 연음도 됐네요. 이렇게 올라가서 소리가 나요. 기억이 떡을 이런 소리도 배웠습니다. 우리 떡을 연음이라 그러죠?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개, 멍멍. 이건 개. 여기 희미하게 나왔는데 개가. 그죠? 짖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짖다에서 나왔어요. 근데 말하는 투로 말하니까 짖어요. 그리고 문장 끝에는 마침표를 써줍니다. 이렇게 책에다 예쁘게 쓰셔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써요. 식혜는 이거예요. 좀 어렵죠? 우리 먹는 거. 가자미 식혜. 무슨 아니 쌀을 동동 띄어서 하는 식혜라고. 이런 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식혜. 이런 해예요. 를 마시다. 이건 마시죠. 먹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죠. 마시다. 마신다 하지 않고 마시다. 기본형으로 썼네요. 마시다. 문장을 마치니까 점. 마침표예요.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이런 게 잘 안 돼요. 시계를 봤다. 시계는 뭐예요? 이런 거죠. 계기잖아요. 계기. 기계. 이런 거잖아요. 시계를 얘는 봤다라는 동사는 뭐뭐를 이런 걸 필요해요. 마시다라는 것도 뭐뭐를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봤다. 얘도 기본형으로 다 썼어요. 받았다, 받는다 뭐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봤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침표 썼어요. 제사. 제사 지내는 건 뭐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뭐뭐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를, 을을 이런 거 배웠고요. 여기서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가 예뻐요. 맛있어요. 뭐가 이렇게 가가 있어요. 그쵸? 아까 제가 지금 뭐라 그랬나요? 여기 개가 그랬죠? 여기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개가 그랬는데 곰이 이럴 때는 어떻게 이가 와야 돼요. 이. 우리 발음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곰가 이렇게 개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읽어보면 돼요. 개가 곰이 이게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얘는 개가 곰인데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배워요. 어디? 다문학습자 이렇게 배죠. 곰이 연음됐습니다.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설명할 때가 있죠. 개가 짖어요. 그 개는 뭐예요? 어제 어디서 데려온 입양한 개 이렇게 이 개를 다시 한번 설명할 때는 은는을 써요. 이 화제가 돼서 이 어떤 대상이 돼서 얘를 강조해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써요. 곰이 무서워요. 일반적으로 곰이 무섭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곰은 이게 돼요. 그렇죠? 곰이 무서워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곰은 귀여워요. 아니면 팬더는 귀여워. 아기 곰은 만화 영화 속의 곰은 귀여워. 이럴 때는 은을 써요.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가나 이를 해서 이 동작을 하는 주체예요. 그걸 주어라고 그래. 주격 조사가 되지만 이렇게 어떤 대상을 이렇게 가져다가 다시 언급할 때는 은는으로 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한번 배운 적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리는 거니까 여기가 있네요. 여기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였군요. 그래서 여기 좀 희미하게 희미하게 우리 아까 배웠죠? 희미하게 안 보이더라도 위에 거를 보고 쓰시면 돼요. 요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똑바로 받아쓰기를 하라는 가이드 글자예요. 말하자면 나처럼 써봐라 요렇게 이런 거인데 뭐를 말리다 얘도 르를 썼어요. 근데 쓰레기를 말리는 게 시래기 어떤 거예요? 시래기 이거죠? 시래기 이런 시래기예요. 아까는 제가 쓰레기 제가 지금 혼동하고 있네요. 시래기하고 쓰레기하고 지금 혼동하고 있죠? 시래기는 이런 시래기예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시래기 저도 이렇게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시래기 어떤 거였어요? 아까 시래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틀릴까봐 네 확인 학습을 다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틀리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라 그랬는데 쓰레기하고 시래기하고 헷갈려서 그랬어요. 시래기 자 여기도 잘 봐야 되겠죠? 쓰레 여기도 봐야 되지만 여기를 잘 봐야 돼. 시래기 아까 에 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게 맞는 거네요. 시래기를 말리다. 쓰레기가 할 때는 이렇게 쓰지만 시래기를 말리다. 이렇게 됐네요. 시래기를 말리다. 시래기. 무청 시래기, 배추 이런 거. 벌레. 얘도 마찬가지네. 애니까 요게 되겠네요. 벌레.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그 벌레예요. 벌레. 얘도 뭐 잡으려면 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잡아? 파리를 잡아? 그래서 르를 썼어요. 받침 없어요. 노래. 얘도 이해했죠? 그래서 노래. 얘도 레. 부르는 대상이 있어야 되죠. 노래를 부르다. 여기는 다
묻다 부르다 해서 지금 기본형을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네요. 이제 여기 또 반복해서 나왔네. 이게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쓰레기. 버리다. 뭘 버려? 쓰레기를 버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구별이 되시죠? 네, 여기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혼동했습니다. 시래기. 시래기를 말려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다 붙여야 되겠죠? 쓰레기 하는 것보다 시래기를 말려. 시래기를 말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고요. 지난번에 배운 거니까 한번 다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이 너무 좋죠. 다시 한번 이렇게 오락도 되고 위안도 되고 지식도 되고 책이 그래요.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구독도 열심히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